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오랜만에 승부패가 돌아와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필요한 내용만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랜드포트 토트넘은 저는 무패 라인을 보고 있는데 뭐 이 경기는 사실 토트넘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경기는 맞아요. 브랜드포트 홈에서 3연무 그리고 직전에 맨체스터 시티를 이기기도 했고 홈에서 단 1패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 토트넘은 이번에 주전 선수들 휴식한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우승 그 주역인 뭐 벤탄쿠르라든지 로메로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우승 그 보상으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토트넘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다소 좀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무패 정도면 막을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도 저는 무승부까지는 받쳐야 되는 그런 배당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배당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탈 대 풀럼이고요. 크리스탈이 47.8% 받고 있는데 사실 이 경기는 크리스탈이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탈이 홈에서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기도 했고 홈에서 패배한 팀이 단 2패인데 첼시랑 아스날. 근데 풀럼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2승밖에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크리스탈이 좋아 보이는 경기가 맞는데 배당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쌍수를 줬다라는 거는 조금 승리하기 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풀럼 사이드라고 보고 있고 저는 단통패로 한번 결정을 해봤습니다. 무패 라인이라고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 패턴 같은 경우에는 1, 2번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패 없다. 이거는 이제 제가 확실한 것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패 없다를 필두로 갈 거고요. 일단 에버턴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 원정 승이 없어요. 그리고 에버턴 지금 현재 3연패 중인데 4연속 같은 결과가 3년 연속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 원정 11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고요. 저는 패를 지웠기 때문에 에버턴 사이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에버턴이 이기는 경기 치고는 배당을 좀 높게 받았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단통 무승부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는 패턴이 있는데 직전 회차에 1, 2, 3번에서 같은 결과가 3개가 똑같이 나오면 그 다음 회차는 2개 연속의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1, 2, 3번 제가 충족이 되죠.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레스터 뉴캐슬 사실 이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고 단 1패만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레스터가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레스터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2연승 거둔 적이 2004년 경기 그리고 2009년 경기로 2연승을 거둔 적이 있는데 그 이번에 이기게 되면 그 이후로 2연승을 최초로 하게 되는 겁니다. 레스터도 뉴캐슬만큼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지금 현재 수비 조직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8경기 동안 단 1실점만 했고요. 그 상대팀이 맨체스터 시티였다라는 점을 보면 굉장히 뉴캐슬도 많이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정배를 받았고 또 57.7%라는 그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뉴캐슬로 몰릴 이유가 없을 뿐더러 저는 개인적으로 뉴캐슬이 이기게 되더라도 레스터 지금 수비 조직이 굉장히 좋은 레스터를 상대로 2점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핸디 4배당이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뉴캐슬 승으로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똑같은 배당을 받았어요. 사우스햄튼 대 브라이턴 위랑 똑같은 배당을 받았는데 이 경기와 이 경기는 사실 좀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4번 경기가 똑같은 배당을 받았지만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1승 3무 3패로 꼴찌인 팀이고요. 그리고 브라이턴은 이 사우스햄튼보다는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근데 사우스햄튼이랑 브라이턴이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일단 10경기 동안 4승 5무 1패로 사우스햄튼은 브라이턴에서 단 1패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고요. 또 2014년부터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 홈팀이 이기는 기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토대로 봤을 때 이번에 사우스햄튼이 잡는 게 이변이 될 수 있겠다. 배당을 확인해 보니까 브라이턴에게 조금 높은 배당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사우스햄튼한테 분명 1점 차, 2점 차 승리 충분히 거둘 수 있는데 이런 높은 배당을 책정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뉴캐슬이 레스터를 상대로 2점 차 이상으로 이기기 힘들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죠. 하지만 이거는 브라이턴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배당은 같지만 본질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으로 갔습니다. 단통 승으로 갔고요. 5번까지 패턴을 봤을 때 4번은 승업다가 있고 5번은 없습니다. 일단 저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당장 4시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패턴 그런 식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알아서 잘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경기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스턴 리버풀이고요.
사실 리버풀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그렇게 그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1승 2무 3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에스턴 빌라와 리버풀 경기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리버풀이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 10경기 동안 2승 8패, 무승부를 굉장히 안 하는 두 팀입니다. 2011년부터 20경기를 했을 때도 6승 2무 12패, 무승부를 잘 안 하는 두 팀이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는 리버풀보다 사우스햄튼 쪽으로 좀, 리버풀보다 에스턴 빌라 쪽으로 좀 걸어보자. 그래서 승무 사이드를 골랐고요. 7번은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아스날이 매우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근데 너무 유리해 보여가지고 배당도 너무 달콤하고요. 그래서 그냥 승부패로 지었습니다. 이거는 마음 편하게. 다음에 첼시 본머스인데, 사실 이 두 팀과는 다르게 첼시는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본머스한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림인데, 배당은 제일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1.27인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핸디값도 2.5까지 걸렸고요. 이거는 첼시 승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제일 불안해 보이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머스가 아닌 첼시로 갔습니다. 전 본머스가 이길 그림은 없다고 생각해요. 잘해봤자 무승부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이제 아작이랑 앙제 경기를 말씀을 잠깐 드려볼 텐데요. 아작, 앙제, 일단 두 팀 다 별로긴 한데요. 앙제라는 팀이 7연패를 받고 있고요. 또 이번 AC 아작이라는 팀도 이번 시즌 홈에서 단 1승밖에 없는데, 뭐 직전에 4대2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실점을 많이 하는 팀입니다. 홈 어웨이 두 팀 모두 1승 1무 5패, 득점은 적고 실점은 많은 팀들이기 때문에 오버 경기가 굉장히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이긴 하겠죠. AC 아작 볼까요? 오버 경기가 예상이 되는 경기인데, 배당은 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전 언더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작 사이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무 정도면 막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다음에 이제 트루아 대 낭트인데요. 일단은 트루아는 홈에서 1승 5무 1패, 패배는 없지만 승리도 없다. 근데 무승부가 굉장히 많고, 낭트는 원정에서 0승 3무 5패입니다. 6득 15실. 일단 트루아가 홈에서 그래도 매 경기 득점을 하는 팀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 경기를 보니까 해외 기준으로 보면 무승부 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무승부 구매율이 높은 것 치고는 지금 현재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40%도 육박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무승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트루아랑 낭트 중에서 그나마 나아 보이는 건 솔직히 저는 트루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루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배당을 딱 보니까 트루아가 가져가기에는 배당이 다소 너무 높습니다. 승리만 거둬도 핸디값으로 4배당 이상이라는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좀 못 믿어요. 그래서 저는 낭트 승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르 에이스 모나코, 사실 이 경기 굉장히 불안합니다. 오세르가 분명 에이스 모나코가 좋아 보이는 건 맞는데, 이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팀들이 그렇게 높은 팀들은 아니지만 AS 모나코랑 비교해봐도 좋은 결과를 얻었던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경기 이변인가 아닌가, 이변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홈에서 나름 그래도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AS 모나코가 굉장히 고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2.95라는 배당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AS 모나코 단통승으로 결정을 했고요. 이 클레르모 릴 마찬가지로 비슷한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릴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윗 경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릴 사이드로 한번 생각을 클레르몽 사이드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대 리옹 가볼 건데요. 사실 이 경기가 지금 투표율이 말해주고 있죠. 굉장히 좋은 투표를 받고 있긴 하지만 불안한 경기입니다. 사실 불안한 경기고, 리옹이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질 않아요. 프리시즌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내질 못했고,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경기인데, 이거는 리옹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게, 원정에서 이번 시즌에 단 1승밖에 없어요. 매 경기 실점을 했고요. 그럼 홈팀도 분명히 노려볼 만한 경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당 볼까요? 리옹 1.83.
예, 저는 이거 그냥 리용으로 가겠습니다. 예, 리용으로 갈게요. 여기는 사실 제가 제 분석으로는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SG 대 이게 사실 제일 좋아 보이죠.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 픽이고, 예, 누가 봐도 PSG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 진짜 누구도 다 PSG의 승을 갈 것 같은 경기예요. 사실 너무나 강하고 13승 2무 43득 9실. RC 스트라 얘네는 1승 8무 6패. 잘해봤자 무승부 같은 느낌이 들죠. 상대 전적도 압도적이다. RC 스트라는 PSG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본 적이 없다. 이런 걸 다 토대로 보면 다 PSG 같거든요, 분명. 배당이 너무 달지 않나요? 1.18이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단통패 가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저는 분명히 또 2월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패턴 같은 경우에도 일단 14번에 승 없다가 너무 강한 게 있어요. 여기 14번에서 5, 6년간 6연속 승이 없었습니다. 5연승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전 이거 하나 믿고, 예, 무패라고 봤는데 네, 금액이 좀 부족해서 물을 뺐고 패를 갑니다. 그리고 이 9번도 패 없다를 제가 이렇게 설명 따로 안 드렸는데, 9번도 마찬가지로 9번 패 없다. 그리고 네, 여기 20개 픽을 모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14번은 거의 올픽입니다. 유일한 올픽. 이거 잘 참고해 보시고 이번에, 네, 좋은 결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5번에 무승부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네. 나는 무승부 안 보려고 했는데 이거 승갈라 있는데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 5번에 이건 좀 고려를 많이 해야겠네요. 5번에 제가 지금 이거 단통승 같거든요. 근데 무승부가 나올 수 있겠네요, 분명.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서 변경사항 있으면 댓글로 제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삼이었습니다.